자,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세 문제하고 보너스 문제 한 문제가 추가가 돼 있는데, 보너스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문제들도 맥락이 거의 비슷비슷한 접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야. 근데 이 접선 자체의 내용이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잘 쫓아와 보길 바래. 고민을 많이 해봤을 텐데 뭐 다 풀 수 있다, 뭐 접선이 이해가 되고 자취에 대한 개념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은 친구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자취나 접선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많이 어려웠을 거야.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 첫 번째 문제는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반원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 하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짜리인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이렇게 반원이 주어져 있고, 또 하나는 반지름이 뭐 3짜리야? 이렇게 해서 또 반원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중심 좌표는 4겠지. 뭐 이거의 중점이니까.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 따르게 뭐 길게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고, 지금 그림이 있는 상태고, 반원 위에 있는 점, 각각 이 반원이든 이 반원이든 두 반원에 대해서 이 위를 돌아다니는 점 x, y에 대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8분의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갑자기 이게 도대체 뭔 식이야?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이게 어떤 고정된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이 식을 k라고 이렇게 상수 처리를 해놓고 접근을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k 값이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 그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k라고 놓게 되면, 자, x-8을 이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니까 x는 일단 8이 아니다 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넘겼을 때, 기본적으로 x는 8이 될 수가 없지. x가 8이 되면 이거는 무한대가 될 테니까. 물론 y의 값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어찌 됐건, 자, 이렇게 넘겼을 때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직방이지. 그리고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정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얼마? k 값에 상관없이 8,0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이 x, y가 이 반원들, 두 개의 반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8,0을 무조건 지나야 되고, 8,0을 선생님이 뭐 여기 x라고 이걸 지울까? 이 정도에 나타내 볼게. 그냥 8, 정확히 뭐 비율이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8,0을 여기다가 잡았을 때 x, y라고 하는 점들은 반드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은 이 반원들과 만나는 상태여야 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x, y를 대입했을 때, 이 반원 위에 있는 x, y를 대입했을 때 성립될 수가 없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야? 이 반원 두 개 중에 한 군데랑은 최소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x 앞에 개수가 k니까 바로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다 음의 기울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그 경사가 가파를수록 더 작은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경사가 완만할수록 오히려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큰 값이지. 자, 두 개의 보조선을 그었어. 이게 문제의 답이야. 지금 k 값은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이 순간의 k 값과 또 가장 작을 때, 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경사가 더 가파르니까 절대값이 더 크잖아. 얘는 절대값이 더 작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5 정도,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 각각의 k 값 두 개의 사이 범위가 바로 k의 범위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들도 돼.
왜냐하면 이 점들도 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 반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경우도 가능하다. 그럼 이제 K값 두 개만 찾아서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K의 범위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이거 다 접선들이지. 접하는 순간에 K의 값이 얼마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조건이 또 사용이 되는 거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과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또는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도 쓸 수 있는데 이거보다 이게 D는 R이 훨씬 더 계산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 이거를 쓴다. 이거는 잘 안 써,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권장하는 편이지 선생님은 이거는 권장을 안 해. 식이 엄청 복잡해. 그러면 적용을 해보자. 접하는 순간에 처음 이제 최소가 나오는 B를 구할 때는 이 큰 반원하고 접해야 되잖아. 그지? 그 접할 때에도 두 개의 접선이 사실은 이 원방을 제대로 놓고 보면 이렇게 밑에서 접하는 부분, 얘는 양의 기울기를 같으니까 음의 기울기를 가는 순간에 K값 B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중심 좌표가 4,0이고 반지름이 지금 3이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 따로 세울 필요도 없이 이놈이지. 그러니까 D는 R이잖아.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다? 3이다.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kx-y-8k는 0이라고 바꿔놓고 4,0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4,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k니까 절대값 붙으면 그냥 4k라고 해도 돼. 그리고 k값은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대로 놔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사실은 음수야.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는데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수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얼마? 반지름 3하고 동일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넘기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16k제곱은 3k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근데 값이 뭐 이러냐? 되게 불길한데? 이거 뭐야? 뭐 13 나와? 이게 또 잘못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 이 kx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y 맞는데 루트 k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중심 좌표가 4,0이 맞으니까 4,0에서 이르는 거리 4빵 대입하면 틀린 게 없어. 그러면 13k 제곱은 얼마? 틀렸다. 여기가 3이 아니라 소리 들어갈까봐 에어컨을 안 키니까 벌써부터 땀이 떨어지네. 큰일 났다. 9k 이거 제곱되니까 9k 제곱 플러스 9지.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가 영 불길했는데 잘 됐다.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몇 k 제곱? 7k 제곱이 9. 그럼 k 제곱은 7분의 9니까 k는 루트 7분의 3 뿔마가 붙는데 k가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 순간의 k값은 마이너스 7분의 3 루트 7 이렇게 찾아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 이게 최대값이 되겠지. 근데 이 원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지. 이거는 음수인 경우가 아니라. 그럼 또 똑같은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요 직선, 아까 했던 요 직선, 똑같은 이 직선과 0,0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8k밖에 안 남지. 마이너스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굳이 붙여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게 반지름 1과 동일하다. 넘기고 제곱하면 64k제곱이 k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 63k제곱이 1이니까 k제곱은 63분의 1이고 k값은 루트 63. 루트 63이 얼마지? 3루트 7분의 1인가? 뿔마가 붙는 건데 지금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바로 3루트 7분의 1. 그러니까 21분의 루트 7이라고 결정을 지을게.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a 플러스 b를 구하면 그만이잖아.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7분의 루트 7 마이너스 얘는 3을 곱해주면은 통분을 해야 되니까 9 루트 7.
그러면 마이너스 21분의 8 루트 7 숫자가 뭐 이러냐? 근데 선생님이 체크해 놓은 답하고 동일해.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게 답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여기서 결국 해석이 된 거는 접하는 순간이 최대치와 최소치가 된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 자, 벌써 땀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휴. 그 다음, 갈 길이 먼데 조금 더 빨리 풀어볼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이것도 뭐 접선은 내용인 것 같은데, 원이 또 주어져 있어. 근데 이 원은 x축과의 절편만 주어져 있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가 10. 그러니까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원이야.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나? 이렇게. 이 정도로만 그릴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원이 있고 x절편이 4하고 10인 이런 원이야. 근데 이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고 OP의 길이가, O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을 때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P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정수가 되게 하는 P라는 거는 O에서부터의 거리의 값이 정수가 되는 P의 개수가 총 몇 개냐라고 구하라 이 얘긴데,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뭐 접선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 중심하고 최대 최소만 생각을 해봐. 이 중심선을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여기 포인트가 OP의 최소값이고 여기 포인트가 OP의 최대값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OP의 길이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중심의 좌표는 지금은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절편이 주어져 있고 또 문제에 반지름이 5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지금 6이면 이렇게 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3이잖아. 여기가 5고 그럼 뭐 3, 4, 5니까 여기가 4겠지. 그러니까 좌표가 여기가 지금 6이야? 길이가 6이라고 선생님 쓴 거지. 그러니까 좌표는 뭐야? 여기 4에서 3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가 7이지. 그러니까 얘 중심 좌표는 7,4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러 갈 때 이 중심사의 거리, 여기를 D라고 할 때 얘는 D-R이고 얘는 D 플러스 R이지. 여기가 D-R이고 여기가 D 플러스 R이야. 근데 D 값이 얼마야? 원점에서 이 중심까지 49 더하기 16. 뭐 숫자가 또 뭐 이러지? 루트 65. 그럼 루트 65 맞니 이거? 49 더하기 16 맞지? 그럼 루트 65 빼기 5. 아유 숫자가 이렇다. 루트 65 플러스 5. 근데 얘는 대략 얼마인가? 루트 65는 루트 64보다는 크고 루트 81. 그러니까 얘가 8점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OP의 길이는 이게 8점 얼마다 그러면 여기는 3점 얼마고 이쪽은 8점 얼마에다 5를 더하면 13점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값은 4, 5, 6, 7 해가지고 언제까지? 13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지? 이 지금 정수의 개수는 13개, 1부터 13까지 13개에서 1, 2, 3, 3개만 빼면 되니까 총 10개의 정수가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지금 4가 되는 거는, 길이가 4가 되는 건 지금 이 순간이 3점 얼마니까 약간은 떨어져 있는 이런 점들이겠지. 근데 몇 개가 나오니? 하나가 아니라 상하 대칭이니까, 여기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니까 이거에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5일 때도 2개. 근데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접하는 순간에 OP의 길이가 정수면 이 중에 어디인가 한 놈은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정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느낌상 나는 이건 정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냥 전부 다 2개니까 20개 하고 끝나. 근데 이 중에 어딘가 있다라는 의심이 지금 들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뭘 해봐야 돼? 이거 접하는 순간에 이 OP의 길이를 구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접하는 순간에 지금 삼각형을 보면
이게 지금 반지름이 5고 여기가 루트 65.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45잖아. 65에서 25 빼면 루트 40. 루트 40은 2루트 10. 정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루트 40이니까 6점 얼마 얼마야. 그지? 그러니까 6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6일 이게 6점 얼마 얼마니까 6일 때는 요 앞쪽에 두 군데가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된 거고 7일 때도 약간 오버돼서 두 개.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는 지점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히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전부 다 두 개씩 존재한다. 그냥 2 곱하기 지금 정수의 개수가 10개니까 하나당 두 개씩 나왔으니까 총 몇 개? 20개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을 했고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 건데 세 번째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야. 자, 확인을 해보면 얘도 원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중심 좌표가 여기가 4고 8 8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1밖에 안 되는 이렇게 작은 원이 하나가 또 있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에서 P라는 점이 이 큰 원, 반지름이 4짜리고 중심이 원점인 이 원, A, B, 이 점을 P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 이 A, B에서의 접선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 원을 지나가야 된대. 그것도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가는 순간들.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런 지점에 P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날카로운 직선이 될 테니까 만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A 값은 P의 위치는 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순간,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순간에 A 값, P의 X좌표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기준이 어딜까? 일단 지금 선생님은 이쪽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위쪽에 있는 점에서 가장 낮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생각을 해보면 얘랑 두 개의 점을 얘랑 만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고 공통 네 접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 순간이 한계치가 될 건데 이게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가장 낮은 상황이야. 그럼 가장 큰 상황은 뭘까? 가장 큰 상황은 여기에 공통 외접선 방향으로 둘 다 접하는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이 중간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P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간 지점에서는 다 접선이 얘랑 두 군데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중간은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 값의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 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자. P가 이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1사분면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을 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근데 이것도 뭐 똑같아. 대칭이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똑같이 여기가 뭐 A일 때 여기에서 내접하게끔 공통 내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가 여기 가장 A 값이 큰 상태인 거고 공통 외접 둘 다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는 순간 그지? 이 순간에 A 값이 가장 작은 거야. 그러니까 요 중간 사이에 오게 되는 기울기, 접선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얘랑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여기서 접하는 순간과 여기서 접하는 순간에 A 값 두 개만 찾으면 그만이야. 여기가 문제의 답이니까 A의 존재 범위는 뭐 문제에서 M과 N이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A 값이 M과 N 사이라고 해놨고 MN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요 위치의 X좌표 M, 요 위치의 X좌표 N 각각 접하는 순간에 여기는 내접하는 안쪽으로 내접선을 그었을 때고 여기는 외접선을 그었을 때야. 그럼 이제 찾으러 가면 되겠지. 접한다 라는 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찾으러 갈까? 자, 이 접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 P가 A, B인데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는 기본 공식이 있지. 이게 중심이 원점인 원이니까
보통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다.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게 공식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도를 해놓고 만들어서 써먹고 있는. 단, 중심이 반드시 원점에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야. 다른 공식 하나 더 확인을 해보면 기울기가 주어질 때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번 시험에서 이 공식들을 써먹는 문제들이 반드시 나올 거야. 이거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심각해. 이제 시험이 얼마 한 이제 열흘 안쪽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빨리 습득을 해야 돼. 자, 어찌됐건 이 공식을 사용을 해보면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반지름이 지금 4의 제곱 r제곱이니까 여기가 16 이렇게 되겠지. 근데 조건이 뭐야? 지금 얘랑도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되지.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접하는 거, 안쪽에서 접하는 거 전부 다 이 작은 원하고 접하는 상황이잖아. 이거는 뭐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또 d는 r, 접한다를 쓸 거니까 중심이 지금 8,0이고 반지름이 1인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 거리 공식을 써보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8하고 0을 대입하면 8a 마이너스 16 절대값. 이게 반지름 1과 동일하다. 그럼 8a 마이너스 16의 절대값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기본적으로 a, b는 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4야. 그럼 4를 다 약분시켜 줄까? 그럼 2a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1이다. 그럼 2a 마이너스 4가 뿔마 1이고 넘어가면 5가 나오거나 2a가 5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3이 나오지. 그러니까 a의 값은 2분의 5 또는 a의 값은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니지. 지금 선생님이 기울기로 방정식을 세운 게 아니라 좌표 a의 좌표에 관한 식으로 세운 거니까 지금 b는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네. y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가장 작을 때 접하는 순간 이게 지금 언제야? 바깥에서 외접하는 순간에 a 값이 2분의 3이라는 거고 안쪽에서 내접하는 순간에 접점의 x좌표 a 값이 2분의 5란 얘기야. 문제의 답은 다 나온 거야. m이 얼마? 2분의 3이고 n이 2분의 5. 그래서 2분의 8. 문제의 답은 4야. 이거 밑에 것도 해볼 필요가 있을까? 이게 상하 대칭인데 이 원도 상하 x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원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접선들도 당연히 대칭이지. 그럼 뭐 접점의 위치도 똑같이 나올 테니까 굳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질 수가 있어. 자, 그러면 3번도 해결됐고 이제 보너스 문제 하나만 더 해결을 하고 이번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 보너스 문제 4번. 2 이상의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 x, n, n에 대해서 n, 0 이거 수열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수열의 활용 부분에서 n으로 표현을 해놨어. 뭐 점화식 관계라든가 일반항을 세우는 방법 뭐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만드는데 얘는 원에다가 접선 그것도 일사분면에 x제곱 뭐 일단 원이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있어요. 이거를 1이라고 할게. 좀 크게. 근데 n, 0 n은 자연수인데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그냥 아무데나 선생님이 그냥 여기를 n이라고 해볼게. 근데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좌표 이게 접한다 또 접선이야. 접선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뭘 이렇게 잘 풀어줘.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만들기 가장 좋은 부분이 접선의 방정식 부분이야. 그리고 공통현, 현의 길이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아니면 뭐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 물론 이거 기배까지 공부가 된 상태, 미분까지 공부가 된 상태라면 뭐 음함수 미분해가지고 기울기 찾는 거 뭐 일도 아니다. 이건 뭐 다 쉬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 기백을 공부를 안 한 상태고 기백은 또 선택 과목으로 빠졌지. 기백이 과연 어떻게 될지 선생님도 되게 궁금한데 뭐 선택 과목이라고는 해도
무조건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과 대학들에서 이과에 있는 과들, 특히 공대나 뭐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기백은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다 선택 아닌가? 뭐 대학들에서 어떻게 입시 요강을 만들지 선생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기백을 반강제 형식으로 그냥 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안 봐도 되는 건지, 학습 부담이 줄어서 줄이는 게 목표였다니까 정말로 기백을 안 봐도 되는 건지, 그건 선생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선택 과목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아예 그냥 일괄 빼버렸나? 빼버렸으면은 정말 학습 부담이 많이 없어진 건데. 자, 아무튼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요 점의 좌표, 접점의 좌표를 1사분면에서 접하는 이 점의 좌표를 xn, yn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네. 선생님은 이 점의 이름을 p라고 할게. 그리고 이 n,0이라는 점을 이걸 뭐라고 할까? 그냥 a라고 이름을 붙일게. 문제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xn이라는 좌표와 yn이라는 좌표를 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n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y의 좌표, y2, y3 해가지고 어디까지? y9까지, y9까지 그 값들을 곱한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상태야. 그럼 이거 뭐 yn을 n에 대한 식으로 일반화만 시키면 이게 뭐 곱하기인데, 이게 뭔가 약분이 되겠지, 곱하면서. 약분이 안 되면 이거 뭐 이렇게 큰 숫자를 뭐 언제 정리해? 우리가 뭐 수학의 본질이 노가다는 아니잖아. 계산이 가끔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지? 그러니까 뭔가 약분되고 지워지는 뭐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어쨌든 yn을 n으로 표현하러 가보자. 그럼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일단 선생님은 뭐에 주목을 하냐면, 이게 이 점에서의 P라는 xn, yn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에 관한 이야기잖아. 근데 그 접선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n,0이라고 하는 A 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이 거꾸로 뒤집어서 조건을 해석을 한 거야. 거꾸로 뒤집어서. 원래는 어떻게 한 거야? A라는 점이 있고 n,0이 있는데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의 좌표가 이놈이야. 근데 그걸 뒤집어서 말을 해보면 이 접점에서의 접선이 어딜 지나간다고? n,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지.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게 뭔지 모르지만 xn, yn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까 만들었던 공식 x1x, y1 y는 r제곱, 그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어딜 지나가야 되는 거야? 거꾸로 n,0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n0 집어넣으면 n 곱하기 xn이 1이지. 그러면 뭐 xn은 나와버렸네. xn은 n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yn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xn과 yn은 관계식이 하나가 존재하지. xn의 제곱은 yn의 제곱, xn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은 반지름 1이다. 왜? 이 점이 접점도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yn 좌표가 나오는 거지.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n제곱 분의 1이고 1 빼기 n제곱 분의 1이 yn의 제곱인데 yn은 뿔마 루트야. 근데 여기 몇 사분면이라고 그랬어?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때가 아니라 플러스일 때다. 그래서 yn을 지금 찾은 거야. yn이 어떻게 나왔냐면 루트 1 마이너스 n제곱 분의 1인데, 이것도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은 통분해 놓을게. n제곱 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요 놈도 위에 있는 것도, 이거 계산 많이 해보고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게 어떤 형식이 될지 이미 벌써 예측이 가능할 거야. 이런 꼴들이 뭐 분분수라든가 뭐 약분되는 형태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꼴인데,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바라볼 거야. 그리고 숫자들을 대입해보면 어디다 대입해볼까? 공간이 뭐 어디에 나오지? 여기에다 계산을 해볼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루트 y2니까 2부터 대입을 해보면 2의 제곱분의 2에서 1 뺀 거랑 1 더한 거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어차피 루트는 다 동일하게 있을 거니까 이거를 루트를 하나로 묶을게. 안에서 그냥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 y2 여기까지 y2 y3 3의 제곱 2 곱하기 4 이런 구조겠지. 그 다음에 4의 제곱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뭐 8의 제곱 7 곱하기 9,
그 다음 9의 제곱,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8 곱하기 10, 뭐 이런 구조야. 어떻게 지워지나? 잘 봐봐. 이거 뻔해. 지워지는 구조가 양옆으로 이렇게 뭐 약분되는 구조들 많이 봐왔겠지만 얘는 V자 형태로, 여기 3하고 3, 여기 3의 제곱, 이렇게 V자 형태로 지워지는 거야. 그럼 여기 4랑 4의 제곱, 그 다음 4랑도 완전히 지워지지. 이게 중간은 거의 대부분 다 지워져. 근데 제일 앞부분에 보면 여기는 2하고 2의 제곱하고 앞에 2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2가 하나 부족하지. 그래서 여기 2가 하나 살아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8의 제곱도 여기 8하고 앞에 있는 8하고 해서 V자 형태로 지워져. 7도 7, 7의 제곱 7하고 지워지고, 9랑 9의 제곱 뒤에 9의 제곱이랑 지워져야 되는데 뒤에 9가 없지. 그러니까 한 놈만 지워지고 9가 살아남고 10은 뒷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남아. 그래서 문제의 답은 루트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0, 요게 5로 약분이 돼서 나오니까 3분의 루트 5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문제도 해결을 했다. 3분의 루트 5. 선생님이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이 걸려서 병원 가서 영양제를 한 대를 맞고 약을 열심히 먹어서 몸이 회복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 하루를 쉬면서 다시 이게 몸살이 도졌어. 그래서 어제, 그제 엄청 선생님이 새벽에 고생을 해서 요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제 저녁에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려고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수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동해 방정식 두 번째 거 지금 다 설명을 마쳤고, 세 번째 것도 연달아 선생님이 녹화를 할 거야. 그리고 동시에 선생님이 그걸 다 올려줄게. 물론 아침에 문제는 선생님이 카페에다 올려놨어. 동해 방정식 세 번째 것까지. 그거를 오늘 이따 저녁이나 아니면 점심쯤에 선생님의 해설을 둘 다 올려줄게. 현재는 선생님이 또 약을 먹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이니까 뭐 다시 또 심하게 아프진 않겠지.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래. 너무 힘들어 선생님. 자, 아무튼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칠게.